정리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증명법 여기 있었죠?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해서 유클리드는 굉장히 유명하고 업적이 굉장히 높은 그 기하학적, 도형적 파트에서 매우 업적이 높은 예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신데 이 할아버지가 결론은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 이분도 여기 증명법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늘 성립하는 조건이 있죠. 이변 A, 이변 B, 이변 C라고 두면 이변 B, 이변 C 이렇게 두게 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여러 가지 증명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이 증명법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클리드 증명법.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처음에 이렇게 세 변, ABC 세 변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그 한 변을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연장해서 만들고 한 변 B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한 변 C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때에서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긋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신 거예요. 근데 구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 넓이나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에서 밑변이 동일하고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쪽으로 이제 변환한 거예요. 같은 삼각형 넓이니까. 그리고 다시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임을 증명합니다.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인지 여기 써있죠? SAS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이 변의 길이가 이쪽에는 정사각형비로 그 길이가 같고 이 노란색의 이 변의 길이와 이 빨간색의 이 변의 길이는 밑에 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로 같아져요. 그 가운데 있는 끼어 있는 각은 일단 여기가 정사각형이라 90도죠. 90 플러스 이만큼 각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90도가 되고 다시 이만큼 각이라 각도가 정확히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 돼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성립하기 때문에 합동이 되죠. 그럼 당연히 합동이 되면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고 다시 빨간색에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 상태다 보니까 선분 AF를 밑변으로 하며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아지죠. 이렇게 그어서 이 삼각형 넓이가 결과적으로 같다 보니까 쭉 이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절반 넓이와 이쪽에 있는 사각형 AF 여기를 H라고 합시다. HL이라는 사각형의 이 절반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절반씩 같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와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증명법으로 이제 뭘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여기서 내려 그었을 때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한 변 길이를 B라고 두고 이 변 길이를 A라고 두고 이 변 길이를 C라고 두게 되면 이 넓이는 B제곱이 되고 이 넓이는 A제곱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넓이는 C제곱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넓이 더한 게 결국은 얘네들이 넓이 더한 거다 보니까 A제곱과 B제곱의 넓이 이쪽 두 개의 넓이 B제곱, A제곱 B제곱은 여기고 여기는 A제곱이죠. 근데 이게 한 변 길이 C짜리니까 결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넓이는 C제곱과 같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했던 거예요. 그 증명법입니다. 그 증명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S 왼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합치게 되면 밑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넓이와 같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뭐 여기 이제 반원이 온다거나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이 원 기억해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해서 그때 한번 했었죠. 그 반원이 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정삼각형이 와도 되고 아니면 정오각형이 와도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위에 있는 두 도형의 넓이 합이 아래에 있는 도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오늘 설명 들었고 추가 설명으로 다시 복습해 드린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럼 이것도 쉽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네. 암산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3, 여기 5. 그럼 여기는 성분 AB 길이 얼마예요? 4예요, 4.
그럼 4면 여기 있는 사각형,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럼 16이면 이쪽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16이겠죠. 그 16에 이렇게 반 나누면 8이 되고 이 넓이와 이 반의 넓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암산으로 저 넓이가 8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암산으로 푸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눈으로도 좀 쉽게 풀어질 만큼의 간단한 내용이었다는 거고.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네, 다른 문제? 없으십니까? 그럼 과제는 그때 이쪽에 과제를 안 드렸었죠? 여기 과제를 하시고, 네, 여기를 하시고, 여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그때 빠뜨렸던 과제를 하시면 되고. 네. 자. 앞쪽에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 할 때 이런 걸 다뤘었어요. 평행선이 있고요.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다면, 그렇다면 한 직선에서 점 두 개를 찍고 나머지 한 직선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게 A, B, 얘를 P1이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A, P1, P1AB 글씨 왜 이래? P1AB 이 삼각형 넓이를 이제 구해봤는데 이게 P1의 위치를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찍어요. P2 여기다 찍어요. P3 여기다 찍어요. P4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AB랑 이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럼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이나 삼각형 P2AB 넓이나 삼각형 P3AB 넓이나 삼각형 P4AB 넓이나 이 넓이가 계속 같아진다는 거였잖아요. 이걸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배워요. 삼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뭐 아무 데나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를 그냥 D라고 합시다. 마주보는 변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한 점을 찍고 그 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으면 내부의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여기는 선분 BC의 길이를 만약 이 D라는 위치에서 M 대 N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율도 밑변에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밑변 길이비가 mden이면 삼각형 넓이비도 mden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밑변의 길이와 삼각형 넓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ABD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BD 곱하기 높이를 그냥 A에서부터 삼각형만 본다면 밑변 BD가 바라보는 높이 꼭지점 A에서 이 BD까지 수직의 길이인데 이 BD가 수직의 길을 그으면 얘랑 만나지 않죠?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D 그 다음에 그 BD가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 길이인데 이건 이제 연장선에서 만나는 수직 길이가 되겠죠? 높이를 그냥 H라고 합시다. 이렇게 H 이게 삼각형 넓이였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CD 곱하기 높이 H. 근데 지금 우리가 BD와 CD를 각각 변 길이를 M과 N은 아마 잡아놨죠? M, N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를 만약 비율로 표현한다면 2분의 1 MH 대 2분의 1 N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비례식 풀 때 우리가 똑같은 숫자나 똑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보통 약분하잖아요. 이렇게. 그 약분한 걸 남는 걸 쓰니까 M 대 N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실제로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두 선분의 길이비랑 두 삼각형 넓이 비가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 풀 때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 삼각형 넓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명이니까. 삼각형 ABC 넓이가 36이고 AP, PC 여기죠. 이 변의 비례가 2대 1이고 BQ, QC 여기가 다시 1대 2예요. 자, 이랬을 때 삼각형, 저기 뭐 조건상 이제 순서대로 구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삼각형 AQC 이 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을 가졌나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여기는 BQ랑 여기는 CQ의 비례가 1대 2죠. 그럼 넓이 비도 밑변의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밑변의 비율이 1대 2로 나눠진 거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도 1대 2로 나눠질 테니 이 삼각형 AQ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2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였죠? 36 곱하기 3분의 2면 얼마예요? 24입니다. 결론은 여기 넓이가 24가 됐다는 뜻이에요. 24.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밑변이 2일 때 여기 있는 밑변 길이가 1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4의 몇 분의 몇? 네, 3분의 1. 약분하면 8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각각 나오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건데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죠. 그 두 개 쪼개진 넓이는 전체 넓이의 각각 절반씩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삼각형의 이 평행사 변형의 변 한 변 위에다 점을 찍어요. 그 이렇게 선과 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 삼각형 넓이는 다시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 됩니다. 이유는요? 여기는 꼭지점에서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그어주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넓이 같아지고, 다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전체 넓이는 2a 플러스 2b가 되는데 여기 있는 넓이만 계산해 보라면 a 플러스 b가 된다는 뜻은 결국은 전체 넓이 값의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성질. 자, 여기 이제 이쪽 전체 평행사변 넓이가 70인데 그 70에 대각선을 그었으니 이 밑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70의 절반값인 35가 될 테고, 다시 여기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밑변이 2대 3으로 나눠지니까 넓이 비도 2대 3으로 정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삼각형 APC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인 35에 다시 5분의 3에 해당하니까 21이 될 겁니다. 괜찮죠? 네. 사다리꼴 있죠? AO와 OC의 밑변의 여기 길이비가 1대 2고 삼각형 OBC가 돼요. 밑에는 이 넓이가 28일 때 DOC의 넓이를 구하시오. 얼마인가요? 늦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라고요? 10. 4야 3이야 똑바로 얘기해. 4. 저 발음이 이상했는데? 약간 뭉개졌어 발음. 자, 어떤지 봅시다. 여기 넓이가 지금 28인데 처음엔 어딜 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B에서 이쪽이 지금 1대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넓이 비도 1대2로 정비례하겠죠? 그럼 여기 넓이가 이 28의 절반까지 14가 될 텐데, 자, 이게 14가 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겠죠? 왜냐면 두 평행선에서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넓이는 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여기 넓이를 A로 보고 여기 넓이를 B로 본다면 삼각형 BCD 넓이도 A와 B를 덧셈한 거니까 얘를 B로 보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결국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넓이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아까 이 넓이가 14가 나왔다면 이쪽 넓이도 14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단원이 이제 닮음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닮은 도형도 있고 닮음도 있죠. 닮은 도형, 닮음은 명사인데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게 되면 다른 도형과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 관계, 그 관계를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말하며 그 도형의 관계를 은이죠. 닮은 도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니어처라는 단어 여러분 알지 않나요? 미니어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막 조그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장난감 간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면 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거북선보다 좀 작죠? 그 모델.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은 거북선 모델을, 실제 거북선 모델을 몇 대 몇으로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3대 1로 축소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거북선을 3배 확대하면 원 거북선과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닮은 도형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닮음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왼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요. 그럼 삼각형 DEF랑 완전히 포개어지거나 아니면 삼각형 DEF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랑 포개어집니다. 이랬을 때 두 도형의 관계를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고 말하고 합동일 때는 이렇게 쓰죠.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합동입니다. 그러면 세 줄 기호 쓰잖아요. 두 줄은 뭔가요? 같다. 넓이 같다 쓸 때. 넓이 같을 때는 두 줄이고 합동이다는 세 줄이죠. 근데 합동 기호 쓸 때 이 알파벳 순서 꼭 맞춰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맞춰야 되죠.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의 위치를 맞춰두듯이 닮은 도형도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대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질 수 있는 점들이 있죠. 그 점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쓰셔야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닮음의 기호는 뭐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 닮았다라는 표현에 영어에 similar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써있네요. 네, similar.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표현이죠. 저 S자를 땁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 삼각형 ABCS 이게 알파벳처럼 읽히기 때문에 얘를 왼쪽으로 잡아뜨립니다. 이렇게. 이게 앞으로 이제 닮았다라는 기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고 할 때 A나 ABC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하면 DEF랑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의 노인이구나. 그래서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 이거는 우리가 합동할 때도 배웠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여쭤볼까요? 선생님, 그럼 합동과 닮음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관계 없는 건가요? 그러면 관계 있습니다. 닮음 안에 사실은 합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합동을 닮음에 맞추어서 설명하게 되면 1대1 닮은 도형이에요. 두 도형의 길이비를 따졌는데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도 길이가 1이 되고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도 길이가 1이 되고 이 길이가 1일 때 얘도 1을 같은 비례로 성립하는 거죠. 1대1 닮음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합동도 사실은 닮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건 참고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을 찾으십시오. 1번 기억 두 직사각형. 두 직사각형은 항상 닮음인가요? 한 직사각형을 확대하나 축소하면 다른 직사각형 완벽하게 늘 포개지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약간 직사각형 모양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좀 홀쭉한 직사각형도 있고 뚱뚱한 직사각형도 하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다를 수 있죠. 두 원. 맞아요. 네, 원은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똑같죠. 두 직각삼각형. 안 돼요. 아니죠. 직각삼각형도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삼각자를 떠올려봐. 그러니까 삼각자에 보면 좀 뾰족한 삼각자도 있지만 좀 뚱뚱한 삼각자도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이 다 모양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리을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은 모양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아니죠. 두 마름모. 맞아요. 이거 헷갈리죠.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죠, 맞죠. 나한테 맞아야죠.
말은 뭐 어떻게 항상 닮음이니까. 아니 생각해봐. 말은 뭐랑 그냥 내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잖아. 네. 여러분이 배워봤잖아요. 앞쪽에서 여러분이 사각형을 배우셨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마름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것도 마름 뭔데? 이게 어떻게 모양이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죠. 네. 비읍 정사면체. 맞아요. 이건 중1 때 배웠죠? 1학년 2학기 파트에. 정사면체는 입체 도형에서 발생하는 건데 정자 붙으면 다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도 가능하고 정다각형도 가능하죠. 두 정다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에요. 또 이게 또 필요한다면 또 뭐도 있죠? 여기 좀 항상 닮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도형 중에 생각나는 거 있나요? 항상 닮은 도형일 수밖에 없는 것. 직각 삼각형 안 된다며. 근데 그 직각 삼각형 중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는 항상 닮은 도형이에요. 늘 이렇게 생겼거든. 90도, 45도, 45도. 그러니까 크기만 차이가 있고 각도가 항상 이렇다는 얘기는 모양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또 뭐도 있을까요? 중심각이 같은 두 무슨 꼴? 아니, 중심각이 나오는 것. 중심각이 포인트예요. 중심각이 나오는 우리가 도형. 무슨 꼴? 초성 힌트. 부채꼴.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 얘네도 일반적으로는 닮은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자의 한 조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의 한 조각, 중심각이 똑같아. 근데 큰 피자, 작은 피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닮은 도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닮음의 성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평면 도형에서 닮은 도형의 성질. 두 닮은 도형에서 두 도형이 닮았다면 대응 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이 도형의 길이가 1일 때 이 도형 길이가 2라고 칩시다. 비례가 1대 2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두 도형이 좀 길이가 1대 2로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건 여기 있는 길이가 2배가 여기가 된 거고 이쪽 길이 2배, 이쪽 길이 2배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길이비는 2배씩 늘었다 하더라도 각의 크기가 2배씩 늘리는 없죠. 각의 크기가 2배 늘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는 같고 길이의 비가 일정한 겁니다. 잠깐만 더 이 변 길이가 2배 늘면 얘도 따라서 2배, 얘도 따라서 2배. 길이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다. 라는 거였고 그 길이비를 책에서 보면 닮음비라고 말해요. 두 도형이 닮았을 때 그 닮음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그 비율을 줄여서 앞으로는 닮음비라고 부릅니다. 닮음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여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입체 도형도 여기까지는 설명이 그냥 간단합니다. 입체 도형의 닮은 애의 성질. 두 도형이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게 직육면체를 그린 것 같죠? 이 직육면체를 예를 들어 2배만큼 확대해서 얘를 만들었다고 하시다.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가 되고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그대로 모든 변에 적용됩니다. 그럼 선분 AB의 대응변이 될 수 있는 게 선분 IJ인데 이 길이가 만약에 2였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AD 길이가 뭐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6.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입체 도형의 닮음비는 우리 앞쪽에 배웠던 평면 도형의 닮음비랑 똑같이 성립하니까 전체 도형, 입체 도형이 닮음비 성립하면 각각 내부에 있는 각각의 평면들도 다 닮음이 성립하고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들도 다 닮음이 성립한다. 단 대응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아이고, 네, 문제가 너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도형이 일단 닮은 도형에서가 성립하는 거죠. 닮음이 먼저 첫 번째예요.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인데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이라면 한 변의 지금 각각 대응변의 길이비가 m 대 n이라면 길이비 닮은 비라고 합시다.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두 도형의 둘레의 비율, 둘레의 비도 그대로 m 대 n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모든 변이 일정한 비율로 늘었기 때문에 그 변의 길이를 다 합친 것도 일정한 비율이 성립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의 비를 구하라면 넓이의 비는 저기 있는 닮은 비의 제곱배가 됩니다. 그리고 부피의 비는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부피의 비는 그 닮은 비, 길이 비의 세제곱배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데 뭐 이건 뭐 당연한 어떤 성질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죠? 1대 2죠. 그럼 넓이를 구하라면 이 넓이 얼마일까요? 1. 이 넓이는 얼마예요? 4. 이게 왜 4예요? 얘는 왜 1이고 얘는 왜 4죠? 정사각형이라 넓이를 구할 때는 제곱시켜야 되고 정사각형이라 한 변 길이를 제곱하다 보니까 결론은 1대 4가 성립하고 길이 비의 제곱배가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 이제 입체로 와서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한 변 길이가 1인 정육면체랑 한 변 길이가 2인 정육면체. 길이 비는 1대 2죠. 닮은 비는? 그럼 부피를 구하라면 가로 세로 높이 구해야 정육면체 부피 나오고 가로 세로 높이 구해야 되니까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실제로 부피는 1대 8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얘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길이비가 1대 2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네, 길이비가 m 대 n이면 둘레비는 그대로 길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둘레비는 그대로 m 대 n과 정비를 하겠지만 넓이비는 제곱배, 부피비는 세제곱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라. 중요하지만 내용은 단순하다라는 편이요.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 필수예제 4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근데 문제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닮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도형인 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닮은 도형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두 도형의 BC랑 대응변이 선분 EF죠. 선분 BC가 4일 때 선분 EF는 8이네요. 두 도형의 길이비를 따지고 넓이비를 닮은 비를 따질 때는 길이비를 따지면 되니까 4대 8 약분하면 최소의 비율은 1대 2가 되고 그 1대 2가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되죠. 그럼 삼각형 ABC의 둘레가 16이래요. 이쪽 삼각형 DEF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둘레비는 길이비랑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길이비 1일 때 삼각형 DEF의 길이비는 2. 둘레가 16이라면 이쪽 삼각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2배씩 늘죠? 뭐 비례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따라서 x는 32가 됨을 알 수 있고 왼쪽에 있는 도형이 넓이가 6이랍니다. 그럼 이쪽 도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길이비였죠? 지금 넓이를 따지고 두 도형의 닮은 도형일 때는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배가 된다. 그래서 1대 4는 6대 y 따라서 y는 24가 됩니다. 저 넓이의 4배가 된다라는 거죠. 닮은 도형이고 길이 b가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3대 4일 때 정삼각형이라 어차피 모든 변이 지금은 다 대응변이 될 수 있겠죠. 3대 4가 성립할 때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삼각 기둥의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 b랑 일정하게 같아지기 때문에 3대 4가 될 테고 건널비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b의 건널비가 32래요. 그럼 여기 있는 a의 건널비를 x라고 합시다. 그럼 x 대 32 건널비의 비율은 길이 b의 제곱배 9대 16과 같습니다. 그럼 비례식 16x는 32 곱하기 9가 되고 16을 약분하죠? 4로 약분하면 여기 4가 남고 8로 약분하면 얘가 2가 남고 여기 8로 약분하면 무슨 16이 약분이 되잖아. 안 그래요? 멍청한 놈인데? 자, 16을 약분하면 2가 남죠?
따라서 x는 18. 이쪽의 건널비는 18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또 이번에는 부피비죠. A의 부피가 81일 때 이쪽 부피를 y라고 합시다. 그럼 81대 y라는 부피비는 여기는 길이비 3대 4 닮은 비의 세제곱배 27대 64가 된다. 그럼 27y는 81 곱하기 64. 이거 약분하죠? 이게 얼마 되나? 3. 그럼 y는 192. y의 부피가 192가 된다라는 간단한